판사가 땡큐 그러면서 바로 이성을 내버립니다. 해당 관할 번호로. 이게 중앙지법이 관할이 없다 이러면서 바로 넘겨버리고 한 건 처리했다. 이렇게 자기 실적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좀 다시 설명할 거지만 이제 통상 이제 다툼이 없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약식 소송 형태로서 지급명령을 넣는데 지급명령과 정식소송의 가장 큰 차이는 송달이에요. 송달. 이게 실무상 관할도 중요하지만 송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이 이제 확정되려면 채무자에게 송달이 돼야 되거든요. 송달이 안 되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계속 아까 주소 보정하라고 이제 보정이 나오고 해서 뭐 초본 더 발급하고 했는데 끝끝내 송달이 안 돼. 그러면 지급명령은 나가리가 됩니다. 나가리. 그래서 지급명령을 넣을지 정식소송 소액사건이겠죠 주로 지급명령을 넣을지 아니면 정식소송을 넣을지는 결국 송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미리 이제 예측을 해서 송달이 될 것 같다. 우편물 법원 등기를 저 채무자가 관리비 위반한 채무자가 받을 것 같다고 하면 지급명령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송달이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처음부터 거의 안 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정식소송으로 약식소송으로 약식소송이 아니라 그 소액사건으로 넣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습니다. 송달. 그 차이가 뭐냐면 지급명령 공시송달이 없어요. 근데 정식소송을 넣으면 공시송달이 되기 때문에 송달이 안 돼도 나중에 몇 번 송달이 안 된다면 공시송달 신청만 받아준다고 그래서 그 송달. 그래서 송달이 돼야 되고 송달이 안 되면 지급명령은 불가하다. 그럴 경우에는 정식소송을 해서 소액사건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소송을 내야 된다. 즉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식소송, 소액사건을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적으로 빨리 할 수 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쏟아보게 달려봤는데 간략히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이해 가시죠? 다? 네. 네. 자료 받으셨나요? 네, 저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좀 풀어놓은 거고요. 한번 보시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자, 이거를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샘플인데, 지급명령 신청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용어를 잘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용어를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표시합니다. 채권자는 누가 됩니까? 관리자이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관리단이 관리비 기소 주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무적으로 일할 사람이 있으니까 관리 누구다 이렇게 하고 주소 써주고 전화번호 이렇게 쓰고 씁니다. 근데 소송 대리인 있으면 변호사가 저 밑에 들어가고 채권자, 채무자는 누군지 알죠?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라는 용어를 쓰고 신청 취지 이렇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얼마 이에 대해 지급명령 점거 송달 다음 날부터 연식 2% 또는 이거는 기재하기 나름인데 이렇게 신청 취지를 이렇게 씁니다. 채권자, 채무자, 신청 취지 이렇게 연식 1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그리고 신청 원인,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이렇게 왜 이렇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적어줍니다. 이런 용어를 법원에서 통상 씁니다. 그래서 당사자 지위에서 채권자, 채무자는 어떤 사람이다 설명해주고 그래서 채권자는 어디에 소재한 관리단이다. 그리고 그 관리단의 대표자와 관리인 누구다. 증기소를 내고 그리고 관리비 납부 의무가 이렇게 발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채무자가 미납한 관리비가 이렇게 된다. 라는 금액을 적어주고 그리고 통상 소멸시효가 안 지나갔은 건 모르겠지만 지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소멸시효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단기소멸시효를 넘기지 않은 부분만 우리가 청구한다. 요거는 기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3년의 단기 소멸시효하고 경과한 부분만 있으면은 경과하지 않았다는 걸 밝혀주기 위해서 저렇게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에서 채무자는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까 이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에 이르게 됐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죠. 이런 거를 이제 첨부 서류를 해서 같이 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돼요. 여러분들 전자소송 혹시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전자소송도 한번 그 대법원에 저기 들어가면 전자소송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한번 해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은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뭐 관리소장으로서 저기 관리인이 야 지급명령 신청 당신이 하셔 그래가지고 했을 때 직접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서 저 신청서도 내고 증빙자료도 내고 전자소송을 해야지 인지대 손가락보다 쌉니다. 법원에서 일부러 전자소송을 많이 하라고 해서 인지대 손가락을 정식 그 문서로 낼 때보다 조금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자소송 한번 연습해 보셔가지고 이거 뭐 꼭 관리소장이나 뭐 관리인을 떠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소소한 분쟁이 생겼을 때, 민사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전자소송을 통해서 그 소재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고 제가 지금 또 여담이지만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고 있는데 임차인을 대리해서 이제 보증금을 내놓으시라고 해서 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했는데 그 임대인분이 전자소송에도 능통하고 그냥 요새 그 AI 뭐 있잖아요. 제미나이든지 뭐 챗GPT 이런 것도 잘 활용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뭐 그런 걸 활용해서 전자소송으로 이만큼 서면도 내고 증거를 내요. 황당하게 짝이 없죠. 그냥 내용이 뭐냐? 그냥 저기 챗GPT나 제미나이에서 나온 거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제 AI를 활용하는 건 좋지만 제가 뭐 부정적이지 않지만 반드시 검증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근데 그 검증도 안 하고 그대로 갖다 내요. 그래서 요새 뭐 법원이든 뭐 검찰이든 경찰도 이게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어디서 이거 뭐 좀 아는 것 같은데 또 완전 엉망이야. 이거 도대체 누가 써줬나? 변호사 써준 것도 아니고 법무사 쓴 것도 아닌데 그럼 누가 써줬나? 그분이 써줬구나. AI.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활용은 좋아요. 뭐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로 내가 검색 기능을 단축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인데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된다. 반드시 그 내용, 특히 거기에 나와 있는 법률, 판례, 뭐 여러 가지 규정들이 맞는지를 체크해야 되지. 그거 안 하고 그냥 냈다가는 개망신당합니다. 개망신. 여러분 그래서 관리소장 정도 되시면은 그 AI 내용을 절대 맹신하지 않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 2번, 3번 검증을 해서 법원에다 서류를 내야 되지 검증 없이 냈다가는 흔한 말로 개망신을 당합니다. 제가 어쨌든 어떤 공인중개사분이랑 뭐 계약서 작성 때문에 뭐 하는데 공인중개사분이 막 빡빡 우기는 거예요. 막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상식에 반하는 내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고 했더니 변호사한테 물어본 거래. 그랬더니 제가 아니다 막 그랬더니 막 맞대. 무조건 맞대. 지 말이 빡빡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황당하게 짝이 없어서 나중에 제가 그때 작년 여름에 한참 더울 때라서 도대체 어떤 변호사들이 그런 얘기하냐고 그 변호사 이름 대라고 그랬더니 재미나이라고 진짜 황당하게 짝이. 그래서 뭐 그냥 또 쓸데없는 얘기지만 그래서 저기 한남도에 가면 저 비싼 집 있잖아요. 우선 뭐 한남도일인가? 그 비싼 아파트 한 100억 한다고 그러는데 굴러 오라 그러더라고. 계약서 쓰러. 이 한여름에 갔더니 물 한 잔 안 주네. 100억짜리 아파트 살면서요. 그게 인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활용은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된다. AI가 여러분들을 조종하는 그런 상태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급명령이고, 그리고 요게 다시 이렇게 누가 지급명령 신청했는지 써주고, 그 다음에 아까 관할법원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관할법원을 여기 마지막에 써줍니다. 요거는 지금까지 본 것은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약식 형태의 신청서고, 이거는 반드시 송달이 돼야지
되고, 만약에 송달이 안 되면 정치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정치소송은 이렇게 소장으로 들어갑니다. 소장으로 돼서 바뀌었죠, 표현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예? 용어가 바뀌었죠, 용어가. 소장으로 들어가면 원고 피고가 되죠. 아까 채권자 채무자를 쓰다가 원고 피고로 바뀌었죠. 근데 소장이란 소장. 지금 꼭 다음 단 계속 내려보세요. 여기 소장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여기는 원고 피고로 바뀌었잖아요. 표시는 똑같아요. 그런데 정치소송에서는 용어가 달라져요. 이렇게 원고 피고. 근데 소장이라는 제목을 써놓고 이렇게 우리가 채권자 채무자 쓰면 어떻게 되냐고요? 개방시로 나간다. 이게 이제 법률 수준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소한 것도 있지만 이 법원이 이 사소한 거 가지고 아주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고 피고가 바뀌고요. 여기 청구 취지라고 돼 있죠. 아까는 뭐라고 있었어요? 신청 취지로 돼 있다가 이건 청구 취지로 바뀌죠. 정치소송에서는 청구 취지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뀌었죠. 채권자 채무자에서 피고 원고 피고로 바뀌어요. 뒷부분은 조금 이제 비슷한데 소장 부분 손달. 아까 뭐였죠? 지급명령 점검 손달에서 이제 소장 부분 손달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서 이제 사소한 거지만 저런 부분을 정확히 구사를 해야지 빨리 결정이 나요. 근데 저런 부분 틀리면은 고정이 돼서 나옵니다. 다시 정확히 써라. 그리고 여기 가지편이 붙어서 가지편. 그리고 소송명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관에서 조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지급명령하고 약식소송 소액 사건이지만 무슨 용어가 달라진다.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냥 썼다가 오늘 망신당하는데, 근데 AI 아까 보니까 요 정도 용어는 그래도 비교적 정확히 쓰더라고요. 원고, 피고, 채권자, 채무자 용어는 잘 쓰더라고요. 그리고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아까는 신청 취지, 신청 원인이었잖아요. 요거는 청구기 때문에 청구 취지에서 청구 원인. 나머지 밑에는 이제 용어가 원고, 피고로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좀 더 내려보시죠. 그리고 또 큰 차이가 정치소송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입증 방법에서 갑의료증 중에서 청구서류로 넣었던 문서들을 저렇게 서증으로 해서 갑호증. 갑은 저게 갑이 뭘 의미할까요? 원고라는 얘기입니다. 원고 증거를 그냥 갑을 관계에서의 갑이 아니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를 갑호증이라고 표시하고, 그러면 피고가 되는 증거를 어떻게 표시될까요? 의로증으로 표시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고가 여러 명이다. 그럼 어떻게 표시할까요? 예? 그렇죠, 맞아요. 을가호증, 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원고라는 용어를 쓰고 대표적 관리. 밑에 관할법원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지 않지만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좀 청구원인 부분 한번 좀 더 내려주시죠. 이거 제가 기재를 못하는데 잠깐만, 청구원이 했고 이거 사소한 거지만 요거는 법원에서 쓰는 표현 방식이요. 이렇게 숫자 1을 썼죠. 가장 큰 제목을 쓸 때 저렇게 숫자 1을 씁니다. 그 다음에 1 밑에 가가 들어가죠. 가. 1가. 그럼 가 밑에 벌써 쓸 게 있다. 그럼 어떻게 표시할까요? 양가로 씁니다. 양가로. 그래서 이렇게 가, 나, 그리고 이 밑에 막 또 내용이 기재하면 가로하고 1, 양가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법원에서 이제 쓰고, 나중에 여러분 판결문 보시겠지만 판결문에서도 그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문 기재는 그 대법원 규칙에 있는데 여러분 다 참고를 해보시고, 이런
기재 방식에 따라서 뭐 신청서든 정식 소송을 내면 법원에서 어쨌든 처리가 잘 되지 그냥 AI 활용해서 그냥 냈다가는 애로사항을 겪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AI는 분명히 효과적이고 획기적인 한국인 하나 반드시 검증, 2번, 3번 검증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관리소장이나 아니면 관리인으로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짧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관리인이 이런 걸 접수할 때요, 채무자 주소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 주소? 네. 그게 또 이제 이게 주소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아예 모른다,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방법은 다 있습니다. 방법은 다 있는데 보정을 받아가지고 초본을 발급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는데 진짜 모른다 했을 때는 통신사에 조회까지 합니다. 우리 다 휴대폰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개 이동 통신사에 조회해가지고 그 사람의 주소나 주민번호 이렇게 파악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더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채무자 주소지 또는 피고 주소지를 몰라서 애를 먹는 경우도 있는데 볼 때 나름